예, 여러가지 부등식 13페이지 특이 부등식의 해 구하기입니다. 자,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딱 봤더니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x-1의 제곱은 0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돼요. 와, 얘는 인수분해가 된가 동시에 완전 제곱식이 된 거지. 그럼 우리 보도록 하자. 얘는 실수거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몇 이상이지? 0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얘는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건 항상 0 이상이지. x자리에 어떤 수가 들어가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답은 뭐가 되겠어요? x는 모든 실수가 되겠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1번과 똑같아 보였는데 차이가 있다면 등호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x가 1이면 부등식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러므로 x가 1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숫자는 부등식을 만족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므로 얘는 답이 뭐다? x는 1이 아닌 모든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녀석 볼까요? x-1의 제곱은 0 이하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x는 1.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자, x-1의 제곱은 0보다 작다. 얘는 실수의 제곱이어서 0 이상인데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x는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아래 4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네.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 2, 3으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한테 말했죠. 아이씨, 이게 몇 페이지로 넘어간 거지? 갑자기 잘못 눌렀구나. 우리 13이죠? 네. 예, 5번.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래. 4분의 D 공식 써서 2번 갈지 3번 갈지 봐야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요. 그러므로 얘는 3번으로 가야 돼? 2번으로 가야 돼? 3번.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서 요런 식이 나오네요. 문제 풀어볼까? 0 이상인 수에 1을 더하면 2 이상인 수가 되죠. 얘를 만족하는 x가 x는 모든 실수 되겠습니다. 자, 6번 x-1의 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된대요. 얘를 만족하는 x가 x는 모든 실수 나오겠죠. 자, x-1의 제곱 플러스 2는 2 이상인 수인데 얘가 0 이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x는 해가 없다. 마찬가지로 x는 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요런 특이해를 갖는 케이스가 있더라. 자, 9월 25일. 너희 시험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니? 목숨 걸고 공부해라. 선생님처럼 또 나도 그 벼락치기를 해보겠어 이러시면 곤란해요. 선생님은 그 벼락치기 기법만 중학교 때 열심히 3년 동안 갈고 닦은 스킬이야. 그리고 사람마다 벼락치기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노력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수능 좀 못 봐도 대학 가잖아. 내신만. 그러면 내신에 목숨 걸어도 된다. 자, 그러면 우리요 치워야지.
더 해줄게요. 선생님 가르쳤던 친구 중에 엄청 머리 나쁜 친구가 있어요. 내가 사람 이름 진짜 기억 못하거든. 어느 정도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하냐면 서울대 다닐 때 1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오빠였어. 오빠 이렇게 부르다가 1년쯤 지난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분식집에서 딱 이렇게 밥 먹다가 얼굴을 딱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 오빠는 이름이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1년을 사귀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지. 근데 오빠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가 이제 막 밥알 다 얼굴에 날라튀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잊지 못하는 그 권용진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학생이었어. 왜? 공부를요, 영어 수능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다가 중3 때 혹시 수학만 하고 영어 점수 개판일까봐 시험을 봤더니 영어 모의고사 24점 맞았던 친구예요. 그리고 3개월 뒤에 3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3월 모의고사에서 93점까지 올렸던 친구야. 열정이 대단하지. 그 친구 스토리가 이래요. 그 친구의 개인사는 이래. 중학교 1학년 때요, 일반 그냥 평범한 중학교인데 내가 기억이 이게 잘 안 나. 124 아니면 142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을 1학년 때 딱 봤더니 요등수를 맞았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는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중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학원을 일체 다녀본 경험이 없거든요. 오직 학교 공부만으로 미친 듯이 열심히 이 점수에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땐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던 친구예요.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머리가 정말 나빠. 진짜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가 있구나 싶은 그런 친구였어요. 가르치면서. 가르치 나오잖아, 머리가. 정말 나빠요. 그런데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야. 수업 시간에 혼자서 되게 크게 대답하면서 진짜 혼자 수업 듣는 것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스타일의 친구였어요. 정말 수업을 열정적으로 들어. 머리는 나쁜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고등학교 가니까는 내신, 수능은 엄청 못 봐. 머리가 나쁘니까 안 되니까. 왜? 읽고도 해석을 하나도 못해요. 이해력이 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전교 1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도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여점수에서 내신 전교 1등. 첫 번째 영어 모의고사 중학교 3학년 12월에 봤던 모의고사 24점,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올라가서 봤던 모의고사 93점. 이랬던 친구 됐어요. 머리는 정말 나쁜데 진짜 내가 아는 머리는 제일 나빴던 친구 중에 하나지만 열정 1등. 아니야, 그 친구 한 열정 한 3등 정도 되는 것 같아. 열정 3등 정도 되는 친구였는데 이런 친구도 있어. 이거는 되게 의미 깊은 거야,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머리가 좀 안 되든 너희 머리는 걔보다 훨씬 좋을 거야. 열정이 되면 걔보다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 내신은요, 머리 싸움이 아니에요. 내신은 열정이에요. 그게 벼락치기에 미친 열정이든 선생님처럼, 혹은 막 진짜 3년 내내 내신에만 미쳐있는 그런 열정이든. 알겠나? 네.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신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선생님이 이런 친구 많이 봤어요. 전교 30등 하다가 선생님이 이제 몇 가지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신 공부에 스킬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딱 가르치고 나서 미친 듯이 정말 코피 쏟아가면서 공부해서 한 번 전교 1등을 찍는 거야. 그러면 얘의 30등과 1등일 때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머리인데 공부 방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전교 1등 한 번 찍었는데 고등학교는 여러 학교가 모이니까 더 잘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5등 이내로 떨어지지 않는 친구도 선생님이 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기본은 뭐다? 열정이에요. 스킬은 차후의 문제야. 똑같은 스킬을 가르쳐도 열정 없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십시오. 지금 선생님이 2주 남겨놓고 스킬을 가르칠 건 아니지만 너희들 나름대로 개발이 된 스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것들을 미친 듯이 하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선생님 성향을 좀 파악해야겠지만 어쨌든 주로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르친 데서 많이 내. 그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이 가장 기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부등식의 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 오타가 있어요. 요거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예요. 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근이 두 개여야 되니까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서 이런 그림이 나올 테고요. 판별식 d가 0인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나올 테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겠네요. 자, 이 각각의 그림에 대해서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래요. 자, 0보다 크다의 해라는 것은 바로 요 윗부분을 의미하네. 즉, x는 알파보다 작다. 혹은 x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선 해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0보다 크다 해.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x는 모든 실수라고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0 이상이다 해서 뭐야? x는 알파 이하 혹은 x는 베타 이상. x는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 이거 이해가 돼야 돼. 자, 이해했나 확인해보자. 밑에 두 칸은 여러분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으면 아래 두 칸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두 개 채워보세요. 근데 그렇게 네. 공부하시면요 시험 볼 때 안 들려요? 그게 집중력이죠. 선생님 그랬지. 학교에 가서 앉으면 한 2시간 정도 시험 보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때 잠이 확 깨면서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 라고 정말 미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2시간 공부하고 나면 생각해봐. 내가 15시간을 공부했단 말이야. 그 한순간 50분을 위해서. 잠이 올까? 잠 안 와요. 미친 집중력으로 풀고 나면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 배도 부르겠다. 식곤증도 오겠다. 그땐 정말 미친 듯이 자는 거야. 낮에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게 낮잠 자고 매일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15시간씩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있던 잠도 깨야지. 막 읽잖아. 두드러가면서 왔다 갔다 걸어가면서. 그리고 계획도 되게 잘 세우셔야 돼요. 무슨 시간에 내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그랬지. 프린트 같은 경우는 가장 졸리는 순간에 걸어가면서 하는 공부. 하지만 앉아서만 해야 되는 공부들 있잖아. 풀어야 되는 문제들 있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있고 공부는 되게 다양해. 너희들이 한번 보면 걸어다니면서 할 때 진짜 잘 되는 공부가 있어요. 막 복도 같은 데 걸어다니면서 하면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잘 외워지고 이런 공부도 있는가 하면 무조건 앉아가지고 쓰면서 그리면서 해야 되는 공부도 있고 프린트처럼 그냥 넘기면서 슥슥슥 할 수 있는 공부도 있고 뭐 영어 듣기처럼 그냥 짜투리 시간에 이렇게 하는 공부도 있고 중요한 건 전부 시간과의 문제야. 내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선생님 그런 얘기 했지? 밤에 잘 때 수능에 나오는 무슨 모음 이런 국어 관련된 거 그 짧은 5분조차도 아껴가면서 공부했다고 했지? 그 생활 습관이요. 생활 전 영역에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야. 전교 1, 2등을 하는 거야. 근데 뭐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되게 독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좀 더럽지. 더러운데 독했어요. 좀 더럽고 시험 기간에는 막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래서 떡진 머리를 해서 전교 1등하고 그 다음 목욕 재개하는 거야. 시험 끝나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던 말이 둘째, 독해요. 둘째거든. 쟤는 시험 기간이 되면요.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교복도 안 벗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대로 학교를 가요. 시험 기간에 선생님 옷도 안 벗는 거야. 막 급할 때는 옷도 안 벗고 그냥 그대로 하고서 그대로 학교를 가는 거야. 더러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씻으면 나중에 깨끗해져. 그러니까는 꼭 이런 애들 있다. 시험 기간 돼도 머리 안 감아 아직 학교 못 가요. 이런 공부 못 하는 거야. 되게 간단해. 나의 우선순위가 공부에 맞춰 있느냐, 나의 우선순위가 깔끔한 나의 외모에 맞춰 있느냐. 그게 시험 성적을 가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녀석은 뭐냐? 0 이하다라고 했으므로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x는 알파, 그리고 x는 해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겠네요. 자,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번엔 너무 늦게 만나서 엄청 바빠서 진도를 빼거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는 공부에 대한 스킬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친구들 있지? 나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요. 이런 친구들. 잠깐만. 너희도 절대평가지? 예. 1등급 맞추는 그런 딱 20일 만에 1등급이 나오게 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줄 거야. 아까 선생님 그 24점 맞았다는 친구 93점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죠? 선생님 그때 20명의 학생에게 영어를 딱 3개월을 가르쳤어요. 3개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을 가르치고 20명이 되게 못해가지고 수학을 가르치다가 영어를 봤는데 더럽게 못하는 거야. 애들이. 잘하는 애들 몇 명 있긴 하지만 미치겠는 거지. 야, 수학만 잘하고 영어가 이 모양이면 되게 못하겠다 이래서 애가 타가지고 선생님이 인생에서 딱 3개월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 너희 알잖아. 선생님이 영어에 대해서 모르니? 선생님이 영어에 대한 피해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야. 영어 듣기 때문에 항상 반에서 영어를 꼴찌 했었고 실제 수능 시험에서도 반에서 영어 꼴찌 했었거든요. 왜? 영어 듣기 3개밖에 못 맞고 내신 너희도 20개 보는 시험 있지? 거기선 영어 듣기 6개밖에 못 맞던 사람이거든. 지필은 다 맞는데 듣기를 하나도 못해서 좀 그랬는데 영어를 그래서 절대 가르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선생님이 영어를 3개월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성적이 다 전원 19명이 90점이 넘고 한 명은 중학생이어서 시험은 안 봤는데 걔는 시경시대에서 1등을 하더라고요. 그 수업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영어는 안 가르치고 대신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론만 가르쳤어요. 그 방법론으로 가르쳤을 때 보통 공부 잘하는 중학교 애들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뭐 한두 개 틀릴 정도?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릴 정도가 되고요. 그거 겨울방학 때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시키면 고3 모의고사에서 다 맞거나 한두 개 틀릴 정도까지 애들이 맞춰서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했던 그런 방법이 있어. 그 정도면 1등급 나오잖아? 그치?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방학 때만 해야 돼요. 학기 중에 못해요. 왜? 영어를 하루에 진짜 잘하는 애들이 2시간 반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 스타일로 공부를 하면 못하는 아까 그 용진이는 하루에 너 영어 몇 시간 해야 해볼까? 4시간 반씩 3개월을 했대요. 방학 내내 했대요. 12월 달부터. 그리고 보통 애들이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런 과정을 하나 알려줄 거야.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 20일 만에 고2 모의고사에서 1등급.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한 번 더 하면 고3 모의고사에서 1등급 나오는 그런 과정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1은 절대값 x-3보다 크고 작고 절대값 x-5는 절대값 x-3보다 크다. 뭐 이와 같은 식이 있네요. 요거 뭐예요? 연립부등식이에요. 자,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만 구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따로 풀어볼 거예요. 요렇게 따로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절대값 x-1은 절대값 x-3보다 작다. 두 번째, 절대값 x-3은 절대값 x-5보다 작다라고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난이도는 뭐야? 절대값이지. 쟤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 얘 없애버리려고 분류하면 어때? 너무 복잡해지지. 그래서 분류 말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스킬을 하나 가르치려고 이 문제를 개념집에 실어놨습니다.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엔 분류도 있지만요. 양변 제곱도 있어요. 맞지? 자, 왜? 절대값의 제곱과 그냥 제곱은 같죠? 제곱하면 그냥 제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x-3의 제곱 되네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되네. 와, 양변에 똑같이 x제곱 있으니까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서 갑자기 1차 부등식이 됩니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그래서 심플하게 답이 나오네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문제 너희들이 풀어본다. 보세요. 그럼 1번과 2번의 결과는 AND로 묶어야 됩니까? OR로 묶어야 됩니까? AND지.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해라는 건 AND로 답이 묶이는 거야. 자, x가 2보다 작다와 x가 4보다 작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면 x의 범위는 x는 2보다 작다. 답이 나오겠습니다. 또 하나의 절대값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여기도 절대값 나왔어요. 근데 얘를 가지고 제곱을 하면 막 4제곱 나오고 난리도 아니지?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얘는 분류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제곱하면 4제곱까지 나와서 너무 커진다. 자, 그래서 분류를 할 때 기준이 뭐라 그랬어?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좀 풀어봐야겠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2, 1 마이너스 여기에 붙네요. 즉 x는 마이너스 2 혹은 x는 1.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 x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찾아내야 돼. 일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1이네. 예. 몇 개로 분류해서 푼다? 4개로 분류해서 와, 2차 방정식 4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엄청 지루하겠지.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냐. 1, 2, 3, 4 1번 x가 1 이상인 경우. 자, 100만 대입했더니 양수 나오네요. 그냥 적어줄 거고요. 자, 100만 대입했더니 양수 나오네요. 그래서 그냥 계산해 줄 겁니다. x의 제곱, x의 제곱. 오, 2차 적어도 사라져서 되게 좋네. 마이너스 2x 넘어가면 2 이상. x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 이상, 이하 이렇게 나오지. 근데 답이 아니랬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범위가 답입니다 라고 했죠. 자, 공통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공통범위 없다. 해가 없다예요. 1번은 쓰레기야.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자, 2번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1 미만인 경우 보도록 하자. 그래, 만만한 수 0 대입해야지. 음수 나오네 앞에 건. 그래서 부호를 완전 반대로. x자리에 0 대입하니까 뒤에 건 양수 나와서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넘어갔더니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상이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하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판별식 써봐야지. 4분의 d 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랬더니 0보다 크네. 자, 그러므로 얘는 근의 공식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4분의 d 공식 쓰면 되겠죠. 4분의 d 공식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0 이하니까 우리는 x의 범위를 이렇게 해서 작은 수, 큰 수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항상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이지. 자, 이 녀석 조금 숫자도 복잡하고 지저분하니까 수직선상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1 미만이에요. 자, 이 녀석 계산하면 얘는 몇이야? 0.4 정도 되니까 한 요 정도에 이렇게 있을 테고, 얘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4 정도 되지. 그러므로 오, 더 크네. 여기에 가 있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 어우, 색칠해줘야 되네. 새까맣게 색칠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범위 구했더니 바로 이 범위 나오네요. 그래서 답 냈더니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하라는 공통 범위가 나왔어요. 되겠습니까? 네. 오우씨, 칸 모자르겠다. 아껴 써야겠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미만 나왔어요. 마이너스 1 정도 넣어줘야지. 그럼 첫 번째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수 나오네요.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다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네요. 그래서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나와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x 플러스 4나? 네. 그래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예, 이 인수분해 막바로 되네요.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 이하 혹은 x는 예, 틀렸니? 마이너스 2로 나와. 아우, 부두고만이야. 됐니? 예.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이런 범위가 나왔어요. 자,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볼까? 예, 공통 범위 막바로 요거는 찾을 수 있지?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라는 요런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니까 얘는 양수 되겠네요.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니까 얘는 음수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넘어가니까 와, 마이너스를 사라지네. 예, x는 0 이상 이렇게 나오나요? 네.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 있다 없다? 해가 없다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4개를 구해놨는데 1, 2, 3, 4에서 나온 이 4개의 해를 n드로 묶어야 됩니까? 5화로 묶어야 됩니까? 5화. 분류를 통해서 나눠진 범위는 전부 5화로 묶으셔야 돼요. 야, 분류를 해놓고 나눴는데 n드로 묶으면 항상 공집합밖에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해가 없다밖에 안 나와. 안 돼. 항상 5화로 묶으셔야 됩니다. 이건 모두 합집합 개념이에요. 5화로 묶어 버리려고 선생님이 봤더니 2개는 해가 없다고요. 오, 요 녀석 봤더니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상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하고 요 녀석은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3분의 1 이하네. 자, 5화로 묶습니다 라고 했으므로 얘 전체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하라고 나오네. 자, 근데 뭘 구하래? 정수 액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요 안에 있는 정수 뭐야? 마이너스 1하고 0. 2개밖에 없죠? 개수 구하랬으니까 x도 뭐야? 2개예요. 되게 긴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절대값 공부할 수 있지. 1차 부등식 공부할 수 있지. 2차 부등식 공부할 수 있지. 네. 이런 특징이 있네요. 깁니다. 쉬어도 되나? 요? 되나요? 성규야 한 5분쯤 자지 않았을까? 깨워. 괜찮아.